과학자들은 잇따라 새로운 태양계 외 행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이미 수천 개에 육박하는데요. 태양계 외계 행성이 발견될 때마다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던 시절은 이제 옛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여전히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언론인이 지구를 닮았다고 표현한 행성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행성의 이름은 TOI 7002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행성은 정말 지구와 비슷한 걸까요? 그리고 이 별에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이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용어의 혼란. 화려한 헤드라인 등으로 인식 결여가 생겨난 것은 언론인들이 과학자의 발언을 고의로 곡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더 흥미로운 문제인데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즉, 과학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개별 단어나 용어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지구를 닮은 행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구를 닮은 행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행성의 구조가 지구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즉, 단단한 지표면과 광물로 이루어진 지각, 규산염 멘틀과 금속 코어가 있는 행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행성이 생명의 거주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지구형 행성에 속하는 건 지구 이외에서는 수성, 금성, 화성입니다. 이 행성들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고 지구 생물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도 바다나 숲, 초원이나 지적 생명체를 바로 이미지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언론인이나 SF 작가를 포함해서 학문의 세계와는 인연이 먼 사람들까지 종종 저지르고 있는데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최근에 발견된 행성이 과학적인 의미의 지구형 행성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의미의 지구형 행성인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I 7002는 TOI 700이라고 하는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이 항성에는 B, C, D라는 3개의 행성이 더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 TOI 700은 적색 외성입니다. 어둡고 가벼운 별이지만 수명이 아주 긴 유형의 항성이죠. 적색 외성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프록시마 켄타우리처럼 종종 우주 공간의 방사선을 방출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도 있지만 TOI 700은 그런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관측사상 한 번도 폭발을 일으킨 기록이 없습니다. TOI 7002는 천문학적인 의미에서는 틀림없이 지구형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지구와 거의 비슷하고요. 질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특징으로 볼 때 지구 질량에 가깝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이 행성은 주성인 해비터블 존 내에 있습니다. 즉, 이 행성은 적어도 이론상 지표에 액체의 물이 존재하기에 충분한 빛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꽤 멀쩡해 보이는 행성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해비터블 존 내에 있는 태양계 외 행성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지만 어떤 행성에서도 생명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적 생명체는 어디에 있나? 언뜻 보면 TOI 7002는 유망한 행성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저널리스트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성까지의 거리입니다. 적색 외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광도가 낮고 질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색 외성의 항성계는 상당히 답답하죠. 또한 행성이 해비터블 존 안에 들어가려면 주성 바로 옆에 위치해야 합니다. TOI 7002는 이 두 가지에 완전히 들어맞았습니다.
이 행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28일, 궤도 긴 반지름 평균은 수성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출되는 건 두 가지의 유감스러운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항성이 아주 강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는 것입니다. TOI 7002는 주성인 적색외성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행성에 강력한 자기장이 있다면 방사선의 영향을 없앨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쉬운 결론 중 두 번째는 TOI 7002가 아마도 조석 고정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행성은 주성의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쪽 반구는 항상 낮이고 다른 한쪽 반구는 항상 밤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만일 TOI 7002의 표면에 액체의 물이 존재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수역은 낮의 반구와 밤의 반구 사이에 있는 비교적 좁은, 엷은 불빛 구역밖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낮 지역은 초토화되고 밤 지역은 온통 빙하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낮의 반구와 밤의 반구 사이에서는 대기와 물이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극심한 폭풍우나 거대한 폭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끊임없이 발생하죠. 자, 자기장 이야기와 자기장으로 방사선을 막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자기장은 행성의 외핵에서 액체 금속이 순환함으로써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경우 녹은 철과 니켈, 목성의 경우 금속 수소층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목성은 모두 조석 고정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조석 고정 상태에 있는 천체의 코어에서 액체의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 기준 과학자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TOI 7002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방사선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런 조건 하에서는 지표에 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방사선 분해에 의해 수십억 년 안에 분해되고 말 것입니다. 이외에도 충분히 농밀한 대기가 있으면 방사선을 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TOI 7002는 지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강력한 온실 효과를 가진 금성에 가까운 행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낮에는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구와 비슷한 대기를 가정한 모델보다 더 강한 바람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행성은 어떨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영상의 히로인 외에도 TOI 700에는 적어도 3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TOI 700b인데요. 이쪽도 지구와 가까운 질량의 행성이지만 주성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불과 열흘 만에 주성을 한 바퀴 돕니다. 아마도 이 행성은 엄청난 온도에 달궈진 벌거벗은 암석질 구로 용암의 바다와 녹은 금속과 광물의 비 외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TOI 700cc는 지구의 7.5배 정도의 질량을 가진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아마도 핫 슈퍼어스와 핫 넵튠의 중간에 있는 천체일 것인데요. 이 행성의 온도는 다소 낮지만 그럼에도 너무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도 지구와의 유사점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TOI 700d는 상당히 흥미로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오늘날의 히로인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데요. 즉, 현재 항성계 모델에서는 제4행성에 해당합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1.72배 정도이며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37.5시간입니다. 이 행성도 헤비터블 존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발견하는 데 유망한 행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안타깝게도 이 제4행성도 TOI 700E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제4행성은 주성에 대해 항상 같은 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제3행성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사실 지금껏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적색 외성계는 애초에 외계 생명체 수색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일반인들도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지만 과학자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 잘 알려진 일이죠. 태양과 비슷하게 스펙트럼형이 G형인 항성이거나 K형 주황색 외성을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이 항성들의 헤비터블 존은 상당히 멀기 때문에 항성계 내의 행성을 조석 고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항성들은 상당히 수명이 길고 온화하죠. 어쨌든 앞으로도 관측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처럼 과학을 널리 퍼뜨리고 싶다면 이 영상을 SNS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